네, 골프 치실 때도 이제는 정확하게 네. 거리, 방향, 뭐 발걸음 수까지 아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뻔해요. 저 그럼 속아요 진짜.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하여튼 정확한 거리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R2G 네. 거리 측정기와 함께 편안한 골프 되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튜버로 전향하셨습니다. 소속이 바뀌셨더라고요. 네. 네, 김준송 TV의 김준송 대표님 모시고 네, 오늘도 좀 미국과의 이야기 또 환율, 뭐 달러 이야기 등등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송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먹방 하시나요? 네. 뭐 많이 하세요 유튜브? 뭐 하세요? 뭐 달러와 뭐 채권 이런 거 합니다. 주식도 좀 하고. 그런 거 이제 이야기 주로 좀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워낙 환율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죠. 환율이 그 대표님. 요즘은 크게 이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곧 이슈가 좀 커질 것 같은 게 저 뭐 설레발일지 모르겠지만 네. 환율 보고서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그 위치로 이번에 나올 것 같으세요? 환율 보고서. 네. 환율 보고서에 환율 조작국, 그다음에 관찰 대상국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관찰 대상이죠. 계속? 그 관찰 대상국하고 조작국 그거 하는 건 가만히 보니까 그냥 굉장히 그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보던데요. 하나는 무역 적자, 그다음에 경상 적자,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이제 그 개입하는 문제. 네. 세 가지를 보는데 우리가 1번하고 2번이요. 그냥 딱 걸려 있어요. 상수야, 상수. 그거 상수예요. 네.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에는 그냥 들어가 있는 우리가 거고. 미국 상대로 뭐 우리가 적자 볼 수는 없잖아요. 안 돼. 세 번째가 이제 개입인데 네. 이제 개입을 우리가 하죠. 많이 하는데 요즘은 그 달러 매도 개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 개입을 한 사람들 보고 요즘 뭐라고는 잘 안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네. 그래서 뭐 관찰 대상국은 확정이고요. 네. 조작국은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은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네. 그 개입을 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네.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환율 요즘 좀 조용하긴 한데 지금 제가 최근에 그냥 좀 생각 드는 거는 저번 주에 갑자기 베슨트 장관이 우리 그 무역 저 관세 협정하는데 네. 그 환율 문제를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놓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가 이제 궁금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거 아닌 거는 같아요. 네. 그게 큰 영향을 미쳐서 달러 원화가 내려오는 거, 원화가 강세되는 쪽으로 가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미국이 진짜로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거 그거를 진짜로 원하는 건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달러 약세를 진짜 원하는지. 그러니까 원화는 일단 뭐 뒤로 제껴 놓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미국이 달러화 약세를 정말로 원하는가?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말을 그렇게 했죠. 트럼프가 대선 공약 때부터 달러화가 약세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베슨트 장관도 틈만 있으면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약세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항상 누가 얘기하면 잘 안 믿는 그런 습성이 있어갖고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약세화가 되면 미국에 좋은 거는 뭔가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네, 미국이 좋은 거는 미국이 좋은 거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은 뭐 에너지 수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무역 적자가 좀 해소되겠죠. 네. 그렇죠. 무역 적자 해소되는 거. 네. 그 정도 아닙니까? 뭐 근데 환율은 훨씬 복잡하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꼭 맞출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주식은 뭐니 해도 뭐 기업의 그 이익, 어닝 이런 게 중요할 것이고 채권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환율은 와 진짜 헷갈리잖아요. 네. 이자율인가? 그러면 뭐 또 두 나라의 관계니까 한 나라가 이자율 내리면 따라 내리면 어떻게 되나? 뭐 무역인가? 자본인가? 되게 헷갈리는 대목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트럼프가 나 달러가 약세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무역 적자가 해소가 되잖아. 그리고 미국 기업에도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관세 정책과 감세 정책이잖아요. 네. 두 개 다 이자율을 올려서 달러가 강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트레이드 나올 때도 달러가 엄청 강세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말로는 약세화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 정책을 펴는데 이게 무슨 항공우주공학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 보는 사람은 다 쉽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뭐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될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관세를 매긴다. 근데 관세 같은 거는 트럼프의 아주 강력한 철학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될 텐데 네. 어떻게든 달러 약세를 만들지 않으면 달러가 너무 지나치게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약세를 계속 얘기도 하면서 달러가 약세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강세로 가지 않을 여러 조치들을 그러니까 관세 이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좀 준비하거나 아니면 외치는 거 아닐까요? 예,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강세가 되는 정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말로라도 약세라고 주장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별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람이 행동하고 말이 다른데 네. 그러면 중요한 건 행동이지. 말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관세를 많이 때리는데 극단적인 경우에 관세를 막 때려대면 이런 방법은 있어요. 내가 중국이면 관세를 막 때리니까 한 가지 방법은 환율을 엄청 약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유한화를 약세를 시켜요. 그렇죠. 달러가 네. 강세가 돼요. 네. 그러면 관세 효과가 다 사라지죠. 네. 관세를 100% 때렸는데 환율을 100% 움직이게 해놓으면 나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100위안을 똑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100위안이 미국에서 200위안에 팔릴 거 아니에요. 두 배로 팔리는데 환율에서 하면 수출 기업은 똑같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대처 방법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말이 관세 올려봐. 올리는 만큼 내가 다 평가 절하해버릴 거야. 이러면 사실 되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쓴 것이 아닌가. 뭐 조금 약간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또 한 그리고 가지- 저기도 예,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 인플레를 좀 많이 만들고 싶은 거 아닌가. 인플레를 대신 만드는데 미국이요.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글쎄 왜냐면 글쎄요. 예. 인플레 약간 좀 이거는 좀 음모론적인 네. 시각일 수 네. 있겠습니다만 인플레가 예를 들어 막 그냥 가상으로 100% 됐어. 네. 그러면 이제 돈 가치가 반토막 난 거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로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도 사실상은 반토막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찍어낸 수많은 채권들이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100조 뭐 지금 빚이 있다고 치면 그게 100조지만 사실상은 50조 정도로 이제 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인플레가 많이 되면. 네,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그게 미국이 아닌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은 뭐니 해도 전 세계를 지금 뭐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게 경제판이 짜져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런 효과가 날지도 사실 의심인 게 미국이 경제가 그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는 쪽으로 가면 전 세계가 무너질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한테도 좋은 건가? 하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씀도 분명히 일리는 있고요. 네. 비슷하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미국이 달러화가 약세가 됐어요. 네. 그럼 미국 기업에 지금 좀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좋아야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런가 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자, 달러가 약세가 되면 수출을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데 그 레비뉴가 해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네. 좋겠죠. 수출이 잘 되니까. 네. 그런 대로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가 아닌 조금 중간은 아니지만 좋은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 괜찮을 거예요. 실제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빅테크를 보면은 해외에서 레비뉴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네. 워낙 파워풀해가지고 달러로 가격이 결정돼 있어요. 그리고 가격 장악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달러가 약세가 돼도 난 강세가 된 게 날지도 몰라. 나는 똑같이 그냥 계속 차지할 수 있어. 좀 그런 게 있어서 반감도 되는 게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해외에서 돈 버는 사람 말고 그냥 국내에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예. 그 사람들은 환율이 약해지면 좋을까요? 아니죠.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소비자들이 그 사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을 특히 미국이 달러화를 약세로 만드는 거는 미국 기업 중에도 해외에서 수익이 레비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업한테는 좋지만 네. 국내에서 레비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번 찾아봤는데 S&P 500 중에 그 레비뉴가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중이요. 그러니까 국내 비중이 72%나 된대요. 아, 국내에서 버는 돈이 예. 72%요? 그래서 S&P는 도메스틱 그 인덱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스닥 100은요. 참고로 나스닥 100은 54예요. 도메스틱 비율이. 네. 그러니까 S&P 더 높은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높은 거냐면 유럽에 있는 유로스탁 600개, 네. S&P가 500개잖아요. 유로에서 제일 좋은 회사 600개가 그게 몇 퍼센트 같아요, 도메스틱이.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는데 50이 안 돼요. 40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들이 수출에 민감하지. 네. 미국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별로 민감하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3분의 2가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아요. 그럼 결국 미국 기업들은 굳이 그렇게 달러 약세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꼭 도움 될 것도 없어요.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네. 다만 뭐 무역 적자에는 도움이 될지 좀 모르겠는데 결국 보면은 뭐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진짜 달러가 약세되는 게 미국에 좋은 거야? 하고 질문을 할 때 누구라도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게 확실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네. 우리가 바로 직전에 겪었던 달러 약세 구간이 저금리 구간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와 달러 약세가 약간 동일시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10년 넘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 저금리로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던 그 구간이 달러 약세와 맞물려 있으니 그냥 사람들은 달러 약세가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오해인가요? 오해라기보다는 뭐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보통은 주식이 강해지면 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식이 강해질 때 달러는 보통 약세였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 네. 이상. 그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있어요. 안전자산 관련돼서도 네. 주식이 내려갈 때 달러가 좀 올라가 주잖아요. 제가 여러 번 주장하고 있지만 달러화가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이라는 뜻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달러화의 그러니까 환율의 움직임은 채권이나 주식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다. 결과를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떤 말도 뭐 뉴스에도 계속 요즘도 나오는 게 달러화의 움직임은 백악관도 모르고 파월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결과가 너무나도 알기 어렵다. 동시에 같은 말은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로 만들어 놨을 때 경제에 좋은지 나쁜지도 엄청 헷갈린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달러화가 약세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프로님 얘기해 주신 대로 상당히 그냥 레토릭이다. 실제로 속으로는 최소한 그렇지 않거나 잘 모르겠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과연 뭐 정말로 믿어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는 당연히 원화가 좀 강세되는 거를 당연히 원하겠죠. 지금 현재보다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강세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원화가 약세면 우리 무역에는 좋잖아요. 미국하고는 달리 우리는 수출 기업이 진짜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역에는 좋고 물가에는 나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신경 쓰이는 거는 자본 이동에는 좀 나쁘죠.
자꾸 계속 약세가 되니까. 네. 자본 이동이라는 그러니까 거는 국내 투자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네네. 그다음에 해외 투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거. 네. 원화가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약세가 되니까 한국에 투자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투자가들은 요즘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많이 넓어져 있으니까 야 국내 주식 사는 것보다 해외 주식 사면은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2배로 벌잖아요. 주식에서도 벌고 네. 거기서도 벌고. 뭐 최근에는 완전히 반대로 갔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무역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무역이 진짜 중요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2번째 물가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이고 그리고 3번째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시장이 막혀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를 못 하는데 이제 상당히 자유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가정을 우리 정부는 원화 약세가 좀 싫다. 원화의 어느 정도 강세가 좋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뭐 금리 정할 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말로는 하여간 원화의 약세를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화의 강세를 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번에 미국의 그 통상 압력이라고 해야 될지 관세라고 할 때 갑자기 베센트 장관이 여기다 환율 문제를 집어넣은 거를 생각해 보면 네. 이것도 참 생각해 볼 게 많은 게 자 우선 첫 번째 미국이 왜 갑자기 환율 얘기를 이 대목에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이 정도 야 환율이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많은 편이잖아요. 미국에 네.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또 원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였잖아요. 달러화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왔지만 우리가 거의 최약체거든요. 지금. 네. 유로원 아시죠? 1630도 넘었어요. 옌원 아시죠? 1000원도 넘었어요. 네. 옌원은 3년, 유로원은 15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야 환율 얘기를 한국하고 할 때 지금 미국이 15개, 17개 국가하고 한꺼번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야 환율 얘기는 한국은 한마디 해줘야지. 무역 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 나라인데 네. 그 정도 레토릭이지. 한국 정부도 원화를 강세를 만들어 가지고 개입을 하면 다 팔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내려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원화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저도 좋아요. 달러 약세를 지금 너희도 좋아하잖아. 저한테 지금 말하시는 모양인데 저도 좋고요. 저도 하려고 엄청 노력 중이에요. 네. 근데 잘 안 돼요. 좀 도와주실래요? 오히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바보가 아닐진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뭐 다른 나라를 한번 봐라 이런 입장도 있고 원래 한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번 현실적으로 보면요. 마땅한 조치도 없어요. 자, 그렇죠. 그럼 네. 양국에서 으쌰으쌰해서 그래 좋아. 달러를 낮추고 원화를 강세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네. 저 뭐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또 생각해 보자고요. 첫 네. 번째, 네. 한국 이자율을 올린다. 지금 올릴 수 있는 뭐 네. 올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자율을 올린다고 저는 환율이 강해질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두 번째 뭐 있을까요? 뭐 외환 수합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 변화해 주는 네네. 거. 그 수합 물량 늘려가지고 한국이 잘못돼도 분명히 원화는 그렇게 약세가 안 돼.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원화 강세를 뭐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못 만드나요? 네. 4천억 불 이상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자본 이동 쪽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야지 네.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우리나라 뭐 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그 환경 개선, 뭐 이 정도 외에 또 뭐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밸류업 하면 됩니다. 밸류업 하면 되죠. 밸류업. 그거 좋은 거네. 그거 좋은 거네. 어쨌든 그 할 수 있는 그 조치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공연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별로 실익이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이런 쪽도 뭐 앞뒤가 안 맞고 오히려 달러 팔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와서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어쩌자는 소리지도 모르고 하여간
앞뒤가 잘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처음에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대로 미국이 달러와 약세를 정말로 원하느냐부터 벌써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일 때문에 그냥 그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시장 보시는 분들은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볼 때 원화가 좀 강세 요인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하나만한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약간 뭐 아침에 지금 들어온 뭐 속보 같은 거 하나 전해드리자면 네.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네. 예, 지금 이제 뭐 막 부품에도 막 또 알루미늄 이렇게 막 했잖아요. 네. 품목에 대한 관세도 중복 부과되는 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낸 중복 관세는 좀 환급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좀 조치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네. 나라인데 그렇죠. 요건 좀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한 발 빼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한 발 빼면 최근에 몇 주간의 그 시장의 상황은 셀 아메리카였잖아요. 네. 미국 주식도 빠지고 미국 채권도 빠지고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달러와도 약세고 이 셀 아메리카 현상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 현상이 좀 없어지면서 이 셀 아메리카가 된 이유는 뭐니 해도 트럼프가 관세 갖고 쌩 난리를 치니까 그런 네. 거니까 그게 없어진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반대의 움직임이 생긴다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외환 얘기만 했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한 발 빼가지고 미국의 주식이 좋아지고 채권도 좋아지고 채권이 좋아진다는 건 이자율이 내려오고 네. 이런 식으로 안정돼 간다면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면 보통 달러는 약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달러는 약세가 되고 그 이유는 뭐 안전자산 얘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이 좋아지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주식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관세를 조금 뒤로 물러나서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미국에서 특히 좋아진다면 달러화가 좀 약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살아 있지만 미국이 달러화가 약세가 돼야 돼 하고 트럼프는 자주 얘기하고 베슨트는 가끔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때문에 내려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약세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본심,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현명하게 할 텐데 너무 이런저런 말들, 언론 기사들 또 과하게 막 표현되는 것들에 자꾸 흔들리다 보면 우리 눈이 흐려지거나 우리 투자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걱정을 아마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채널 김준송 TV의 김준송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사무실에 혹시 저 선풍기 없으시면 요 서큘레이터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